여러분의 달콤하고 아름다운 인생의 좋은 자가 되어줄 TV 멘토링 톡톡 김영입니다. 네, 최근 나쁜 남자의 매력이 대세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하지만 이 나쁜 남자의 의미는요, 여자와 남자에게 서로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진다고 하는데요. 남자들에게는 나쁜 행동을 하는 남자가 나쁜 남자, 그리고 여자의 경우 내가 아닌 다른 모든 여자에게 잘해주는 남자가 나쁜 남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단어에도 다른 의미로 받아들이는 남녀를 위해서 저희가 문제를 함께 풀어볼까 하는데요. 고민이 있으시다면 아래에 ARS로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상담을 통해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 메시지를 함께 들어보는 TV 멘토링 톡톡. 첫 번째 시간에는 여러분들의 연애 고민을 해결하는 러브와 인생 고민을 들어보는 라이프 스타일 시간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의 연애 고민을 해결하는 토크, 러브 먼저 만나보실까요?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을 도와주실 선생님, 러브 캠퍼스의 민동범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TV 멘토링 톡톡의 연애 컨설턴트 민동범입니다. 오늘의 여러분의 연애 문제 속 시원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선생님과 함께 속 시원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사연이 있는지 만나볼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어떤 문제로 전화 주셨나요? 예, 제가 최근에 좀 마음을 연 사람이 있는데요. 네. 그 사람 때문에 좀 힘들어서 상담을 좀 받고 싶어서 전화드렸거든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 때문에 좀 괴로우신가요? 네, 제가 10년 전에 남자친구 때문에 좀 네. 되게 크게 상처를 받고 나서부터는 남자친구를 만나지 못했어요. 네. 근데 얼마 전에 처음으로 좀 제 마음에 좀 드는 남자를 만났거든요. 너무 자상하고 다정당한 남자라 저는 조금씩 이제 끌리게 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저뿐만 아니라 솔직히 다른 여자들한테도 좀 자상하고 잘 챙겨줘서 여기저기서 오해를 좀 많이 받아요. 네. 제 친구들이 이제 저를 생각해서 하는 이야기가 네. 어장관리를 하는 게 아니냐고 하는데 설마 정말 그런 걸까 싶어서 전화드렸어요. 지금 남자친구분께서 다른 여자들에게도 친절을 베풀어서 고민이신 것 같아요. 네네. 선생님, 네. 남자들의 어장 관리는 정말 어떤 마음으로 하게 되는 건가요? 남자들의 어장 관리는요, 네. 본능적으로 살아 있습니다. 네. 제가 전화 주신 분께 몇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네. 실례지만 지금까지 연애를 몇 번이나 해보셨나요? 저 남자는 한 5명 정도 만나봤는데요. 네. 제가 운이 없는 건지 아니면 복이 없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남자마다 다 별로고요. 그렇다고 제가 뭐 눈이 높거나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남자들이 하나같이 좀 이기적이고 다들 어찌나 똑같은지 좀 정말 남자가 너무 싫었고 그래서 상처도 많이 받고 그래서 뭐 다시는 연애하기 싫고 그래서 한 10년 정도는 그냥 저는 일에만 매달렸어요. 10년 정도. 10년이요? 예. 진짜 상당히 오랜 시간을 네. 솔로로 지내셨는데, 네네. 근데 어떻게 다시 연애를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그냥 이제 일하다가 그 사람이 저한테 관심을 보이고 저에게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계속 보이더라고요. 네. 이게 처음에는 그냥 별 생각이 없었는데 이게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그런가 되게 특별한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저도 모르게 왠지 그냥 끌렸던 것 같아요. 네, 그분하고 있으면 뭔가 이렇게 다른 느낌이라 그럴까? 그렇고 좀 든든한 느낌도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저도 자연스럽게 친해지고 뭐 어떻게 연애까지 시작하게 됐거든요. 네. 네. 좀 네. 남자분께서 고백을 했을 때 흔히 말하는 밀고 당기기 뭐 그렇게 하지 않고 바로 수락을 하셨나요? 밀고 당기기요? 당연히 아니에요. 저도 이제 좀 여자다 보니까 좀 생각해 보겠다고 그냥 이야기를 했어요. 저도 여잔데 그때 바로 이제 좋아요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정말 그때는 그냥 그 남자가 되게 저한테 별도 따다줄 것 같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그 남자 고백을 이제 생각해 보겠다 그러고 나서 그냥 받아들였었거든요. 그럼 남자친구분에게 기대가 굉장히 크시겠어요? 현재는 그냥 예전처럼 저한테 좀 관심도 가져주고 저를 좀 사랑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제가 바라는 만큼만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먼저 다가가는 것도 좋은데 그러기엔 또
여자가 먼저 다가가는 건 너무 자존심이 상해요. 그렇게 저 좋아한다고 하더니 지금은 그렇지 않으니까 괜히 억울하기도 하고 속도 타고 제 자신도 좀 한심한 것 같고 도대체 남자들이 왜 그러는 건지 정말 잘 모르겠어요. 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혹시 MC 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 여장관리는 여자라서 그런지 전 별론 네. 것 같아요. 별로라. 네, 나쁜 행동. 나쁜 행동이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 상담자 분의 사연을 들어보니까 그냥 모처럼 마음을 여셨는데 뜻대로 연애가 되지 않으셔가지고 상심이 굉장히 크시겠어요. 네. 사연을 들어보니 상담자분이 약간 받기만 하는 연애, 즉 이거를 소극적인 연애라고 하는데요. 아, 여기에만 익숙해지신 것 같습니다. 소극적인 연애 방식은 주로 자신에 대한 프라이드가 굉장히 좀 강하고, 그리고 이제 어느 조건 하나도 빠지지 않는 그런 약간 어떻게 보면 잘나신 분들에게 주로 나타나신 현상인데요. 네, 저도 그런데. 즉 내가 잘났으니까 알아서 나한테 맞춰 뭐 이런 생각을 근본으로 하는 연애 방식입니다.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을 이해하는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는데요. 그래서 이제 자신만의 그런 연애 기준, 그런 거를 상대방한테 그 강요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상대방은 처음에는 좋아하는 마음이 있다가,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조건이 좋으니까 있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그 뭐랄까요, 점점 지치게 돼요. 아, 그러니까 배려가 저희가 오고 가는 게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너무 일방적이다 보니까 상대가 지치게 되면서 연락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사연 속 그 남자분도 처음에는 상담자분이 마음에 드셔가지고 연락을 꾸준히 하시다가 네. 기존 그 상담자분이 그 기존 사랑의 아픔으로 인해서 마음을 쉽게 열지 않으니까, 그래서 나도 모르게 굉장히 힘들고 네. 부담스럽고 그러다 보니까 연락이 줄어들었을 것 같은 가능성이 가장 커 보이는데요. 따라서 그 남자분이 정말로 어장 관리를 하는 건지 아니면은 진짜로 이게 너무 부담스럽고 지치고 힘들고 그래서 연락이 하기가 꺼려지는 건지는 네. 직접 만나서 진중한 분위기에서 서로가 지금까지 이제 마음에 담아두었던 네. 속마음까지 이제 꺼내서 네네. 네, 이렇게 털어보는 게 가장 우선 방법일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남자분이 지쳤다면은 상담자분도 조금은 자신의 마음을 좀 열고 네. 그리고 자신도 좋은 관계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그런 자세, 네. 그런 마음을 적극적으로 어필하게 되면은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서로 일방적인 사랑보다는 서로의 네. 조율이 중요하다라고 네, 말씀해 그렇죠. 주셨어요. 네. 다음 상담 전화로 넘어갈 텐데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문제로 전화 주셨나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제가 어제 3년간 사귄 여자친구하고 헤어졌습니다. 아, 네. 다시 여자친구에게 돌아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가지고 상담을 받아볼까 해서 전화드렸어요. 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여자친구분을 많이 사랑하신 것 같아요. 근데 왜 헤어지신 건가요? 예, 제가 어릴 때부터 네. 솔직히 남을 좀 많이 신경 쓰는 편이고, 아, 네. 네, 좋아도 좋다고 표현도 못하고 네. 항상 남의 눈치를 살피는 행동을 하는데요. 네. 여자친구가 항상 그게 불만이었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데 어제 제가 너무 가식으로 포장되어 있어가지고, 네. 제 진심이 안 보인다고 헤어지자고 아, 진심이. 하더라고요. 네. 제가 가식을 내려놓고 포장하지 않고 사는 모습이 보이면, 네. 그때 다시 돌아가겠다고 하는데,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가지고 전화드렸습니다. 지금 여자친구분도 나름대로 굉장히 마음고생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예, 예. 선생님, 지금 그 여자분의 마음이 어떨까요? 남자분이 표현이 굉장히 서툴고요. 그래서 이제 여자분이 많이 실망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상담자분께서는 여자친구분께 진심을 표현을 하셨나요? 예, 예, 그렇죠. 예,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제가 남들 눈치를 잘 보는 건 사실인데, 그래도 둘이 있을 때는 애정 표현도 하고 그랬거든요. 네. 근데 저는
가식적으로 표현을 한 적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진심으로. 그렇다면 그 여자분과 서로 속마음에 담은 이야기는 주로 하시는 편인가요? 그건 아니요. 그 속마음에 대해서는 잘 이야기를 안 하는 것 같고요. 일단 저는 아무래도 제 힘든 이야기를 여자친구한테 한다는 게 그냥 투정 부리는 것 같고 안 좋은 이야기 이런 건 잘 안 하거든요. 네네. 또 남자라는 생각에 네. 묵묵히 있어야 될 것 같고 해가지고요. 네. 아, 그런 생각이 굉장히 무서운데요. 그러면 여자친구분의 그 애정 표현 잘 받아주시나요? 아, 사실 그 공공장소에서 여자친구가 애정 표현을 하면 조금 많이 당할 때도 있고요. 아. 예. 그래도 사람이 다니고 그리고 길거리인데 네. 그런 곳에서 스킨십은 눈치도 보이고 그래서 좀 제가 자제하는 편입니다. 근데 아. 둘이 있을 때는 제가 먼저 스킨십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연락은 하루에 몇 번이나 하시나요? 그냥 하루에 그냥 틈틈이 일할 때나 뭐 전화를 하거나 이럴 수는 없잖아요. 일할 때 전화를 할 수는 없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저도 뭐 해야 할 일도 있고 약속도 있으니까 뭐 점심 먹고 남은 시간에 하거나 아니면 퇴근할 때 그때 틈틈이 하던지 그렇습니다. 근데 여자친구는 업무 중에 전화해서 사랑한다고 말해달라 이럴 땐 상사들도 있고 직장 후배들도 있는데 정말 저로서는 미치는 거죠. 그러면은 여자친구분이 네. 나 사랑해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 편인가요? 아, 예. 엄청 많이 질문을 많이 합니다. 네. 당연히 사랑하니까 사귀는 거고 만나서 밥도 먹고 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애시당초 관심도 없고 사랑하지도 않았으면 이런 행동들은 잘 안 하잖아요. 근데 더군다나 이런 것을 확인해야 한다는 게 저로서는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렇죠. 그러면은 항상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은 연락을 할 때 정해진 시간에 하시는 편인가요? 예, 저로서는 아무래도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업무적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항상 거는 시간대에 전화를 하게 되고 네, 그렇죠. 일하는 도중에 사적으로 전화를 걸면 또 상사 눈치도 보이고 네. 그래서 제가 회사의 대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네. 주로 혼자 있는 시간대에 전화를 많이 걸게 됩니다. 지금 여자친구분을 정말로 사랑하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요. 네. 만약에 혹시 정말 사랑하신다면 사랑한다고 확신한다면 진심을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자신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게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네. 확신이 들지 않거나 잘 모르겠다면 상남자분이 정말 진심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자친구분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만약에 정말 사랑하신다면 잘 들으세요. 진심은 혼자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네. 가지고 있는 게 맞긴 맞지만, 근데 진짜 진정한 진심은 그 여자친구분이 느낄 수 있도록 표현할 수 있는 표현을 해야지 그게 진짜 표현. 진정한 진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따라서 진심은 그리고 겉만 번지르르 한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말만 한다고 해서 절대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네. 약간 좀 이제 심리학적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비언어적인 요소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기에는 이제 표정, 그리고 눈빛, 자세, 그리고 이제 그 상황에 대한 분위기 등등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될 수가 있는데 신경 쓸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상담자 분께서 약간은 이제 지금까지 소극적이고 그리고 남 눈치를 굉장히 많이 보셨기 때문에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약간 힘들어하실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팁을 드리자면은 연기학원 한번 다녀보세요. 아, 네, 네. 연기 한번 다니거나 만약에 시간이 안 나시거나 뭐 여유가 없으시다면은 로맨틱한 영화에 보시면은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에게 이렇게 하는 이제 행동이라든지 그런 거를 잘 관찰해 보세요. 네. 그러면은 진짜 보고 배울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력을 이라도 열심히 하셔야지 여자친구분이 상남자분의 진심을 조금이나마 알아주시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마지막으로 당부드리는 말씀은 진심이 담긴 자연스러운 말과 그리고 행동이겠지만 이것이 서투르시다니 그래도 이제 여자친구를 사랑하시는 만큼 그만큼 이제 노력하시는 모습, 행동 그런 것들을 보여주셔서 표현하셔서 정말 진심이 우러나올 수 있는 그런 거를 제대로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좀 부끄러우시다면 의성어로 뭐 두근두근 이런 작은 말로도 표현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상담 전화로 넘어갈 텐데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문제로 전화 주셨나요? 예, 제가 최근 들어 연애를 하고 싶다는 감정이 들어요. 네. 그 남편이랑 10년 전에 사별을 하고 혼자 지냈는데요. 네. 아이들도 다 키우고 나니 이제 사랑이라는 감정을 느끼고 싶어요. 네. 그 요즘 좋아하는 남자가 있거든요. 네. 나이도 많은데 연애하기도 조심스럽고 해서 전화드려봤습니다. 아, 네, 지금 연애 문제로 상담을 받고 싶으신 거죠? 네. 아, 네. 남들이 알면 좀 부끄러운 일이긴 네, 하지만 아닙니다. 예, 그래도 연애를 하고 싶어요. 네. 그 예전 소년 시절처럼 두근거림도 느끼고 싶고요. 네. 사실 남편과도 첫 연애를 해서 결혼했고, 아, 네. 예, 이후 쭉 연애라는 감정을 모른 채 아이들 키우기에 바빴거든요. 네, 충분히 연애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일은 부끄러운 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선생님, 네. 전화 주신 분께는 저희가 또 어떤 도움을 드릴 수가 있을까요? 여자는 나이가 들어도 여자라는 말이 있잖아요. 당연하죠. 네. 네. 그럴 수 있을 문제라고 충분히 생각됩니다. 네. 제가 전화 주신 분께 조금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네. 남편과 사별 후에 자녀를 양육하시면서 무조건적으로 희생만 하지 않으셨나요? 아, 예, 그 희생이라고 하기보다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고요. 물론 남편과 사별했을 때 겁도 나긴 했는데요. 이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을까 하고요. 그렇지만 아이들은 키우면서 제 버팀목이 되었던 것 또한 버팀목이 됐던 것도 제 아이들이었거든요. 네. 그럼 막상 연애를 하려고 해도 자녀들에게 괜히 좀 미안하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그렇죠. 그 아버지 없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미안한 게 많았거든요. 네. 아버지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아이들을 자랐어야 됐는데 그런 것도 없이 여자의 몸으로 아이들을 키우고 하기가 상당히 어려웠고 네. 또 그만큼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미안했죠. 네. 그리고 제 자식들이 제가 연애하는 것을 보면 민망할 것 같고 또 그 일이 잘 안 풀리면 아이들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어렵게 시작한 연애가 상처로 끝날까봐 두려우신가요, 혹시? 아무래도 나이도 있고 늦은 나이에 다시 시작한다는 게 좀 무서워요. 네. 또 제 아이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좀 네. 부끄러운 모습이 될 것 같아서 좀 신경이 쓰여요. 그래도 이제 나이도 이렇게 어느 정도 이제 드셨는데 네. 그래도 자기의 인생은 자기 거로 생각이 드시지 않나요? 그렇죠. 한편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긴 한데요. 네. 이제 아이들도 다 컸고 저도 다시 결혼하기 전처럼 그 사랑을 받으면서 그 살아가고 싶어요. 지금 너무 외롭고 힘듭니다. 네. 저도 남들처럼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연애 상담을 진짜 하다 보면은 네. 이렇게 진짜 안타까운 사연이 좀 많이 있는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충분히 행복한 연애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은 자기 스스로 방해물을 만들어 버려서 그래서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네. 상담자분께 묻고 싶은 게 있는데 자신의 진짜 삶을 찾고 싶으신지 네. 만약에 그렇다면은 그렇게 하세요. 아이들이나 주변 사람들 그 시선 여러 가지 뭐 스스로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이유들 있잖아요. 그런 건 신경 쓰지 마시고요. 네. 더 늦기 전에 일단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보세요. 왜냐면은 지금이라도 안 사시면은 언제 그렇게 하실 건가요? 왜냐면은 뭐 20대 청춘이라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근데 나이가 조금씩 더 들어오시면서 그게 몸도 이제 편찮아지시고 그리고 예전 같지가 않으시면은 나중에 하고 싶어도 뭐 병들어서 누워 있는데 어떻게 마음만 가지고 할 수 있으시겠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네. 연애 경험이 많지 않다 보니까 혹시나 서툴러서
그러니까 자기가 연애를 잘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서툴러서 상처받지 않을까라는 이제 두려움, 네. 약간 좀 그런 마음은 좀 이해가 되는데요. 근데 하지만 세상에 그런 게 있어요. 상처받지 않고 연애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세상에 없습니다. 네. 네. 아프니까 사랑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상처받을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연애하면 얼마나 행복하고 아름답고 좋을까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시는 게 더 유익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쪼록 용기를 내셔가지고 자신의 삶을 다시 되찾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연애 감정이라 설레기도 하실 텐데요. 좋은 생각하시고 예쁜 사랑 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많은 분들이 오늘도 TV 멘토링 톡톡에 참여해주고 계신데요. 저희는 잠시 후 인생 고민을 함께 들어보는 라이프 스타일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고민들에 대해 해결책을 제시해보는 라이프 스타일 시간인데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을 도와주실 열애장명원의 천세원 선생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더 아름다워지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히게 될 텐데요. 선생님과 함께 하니까 항상 든든합니다. 네. 네, 그럼 자, 이제부터 우리들의 생활 속 이야기, 라이프 스타일 토크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사연이 기다리고 있을지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어떤 고민으로 오늘 전화 주셨나요? 제가 현재 군무원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 생활을 좀 오래 하다 보니까 좀 이 직업에 대해서 좀 회의도 들고, 네. 그리고 또 내후년쯤에는 제가 사무관으로 승진을 해야 되는데, 네. 이게 승진 운이 있을지도 좀 궁금하고요. 네. 그리고 대학원 진학을 좀 생각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좀 갈등이 좀 생겨요. 그래서 이 길이 아니면 혹시 또 뭐, 제가 요즘 역학이나 또 불교 계통 쪽으로 좀 그 생각이 좀 들어서 그쪽 길은 좀 어떤지 하고요. 네. 제가 어디 가서 좀 물어보니까 네. 제가 스냅팔자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제가 좀 자꾸 계속 고민이 좀 생겨갖고 전화를 드렸어요. 네, 지금 제 옆에 천세현 선생님 나와 계시니까요. 상담 받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고민이 좀 되시는 것 같으신데요. 예. 제가 뭐 내용은 먼저 들었는데, 네. 일단 본인 생년월일이랑 같이 보실 분이 있으면 뭐 부인이 계시나요, 지금? 예, 있습니다. 네. 그럼 같이 좀 불러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63년 9월 4일생이고요. 네. 제가 밤 9시 네. 수생이고요. 네. 저희 집사람은 67년 10월 14일이고요. 네. 아침 8시입니다. 아침 8시요? 네. 지금 현재 군무원이라고 하셨나요? 네, 군무원입니다. 네. 그쪽 길은 잘 가셨네요. 네. 근데 아까 뭐 스님 팔자라고 잠깐 얘기를 하셨던 것 같으신데. 네. 누가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전혀 근거 없는 소리 같으시고요. 네. 지금 우리 남자분 그 사실 잠깐 말씀을 좀 해드릴게요. 혹시 지금 재혼하셨나요? 예, 제가 좀 몇 년 전에 네. 재혼을 했어요. 그러시죠? 네. 예. 일단 우리 지금 남자분 사주는 일단 학자 타입이시고요. 네. 연구직이라든가 뭐 이런 연구원 말 그대로 아니면 책을 쓰시는 분 이런 쪽으로 이제 일을 하셨으면 참 좋아하는 사주시고요. 그리고 그런 외에 또 공직이라든가 관직이 지금 잘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지금 군무원도 제가 보기엔 잘 맞는 직업입니다. 네. 근데 아까 지금 뭐 승진 시험 때문에 잠깐 말씀을 하셨던 것 같으세요. 네네. 근데 확신이 없어서 지금 공부를 못 하신다는 얘기신 것 같으신데, 지금 결론부터 제가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요,
올해 지나고 내년 지나서 갑오년에 가게 되면 본인한테 승진운이 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원래 이 사주는 공부를 하면 뭐 이골이 날 정도로 사실 공부를 굉장히 좀 많이 하셔야 되는 분이세요. 네. 그래서 평생 그 책을 끼고 사셔야 되는 분이신데 뭐 공부 좋아서 하시는 분들 사실 많지 않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이분 사주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공부를 좀 좋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평생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근데 이제 본인이 조금 회의가 아까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요건 시기적으로 봤을 때 약간 회의가 있으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일 자체가 본인한테 안 맞는 건 사실 아니시거든요. 네. 근데 누구나 살면서 뭐 직장을 잘 다니다가도 우리가 회의가 있어서 정말 직장을 바꾸고 싶을 때도 참 많죠. 근데 지금 우리 남자분 같은 경우에는 원래 운 자체가 나한테는 이제 변동운이라 그래서 뭔가 자꾸 내 마음을 흔드는 운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거든요. 쉽게 생각을 해서 이 나무가 가만히 있고 싶은데 자꾸 이 폭풍우가 불면 이 나무가 흔들리겠잖아요. 부러지던가, 그죠? 네, 맞아요. 네, 그런 운이 사실 원래 들어와 있다 보니까 본인한테는 뭔가 이렇게 자꾸 마음이 혼란스러우신 겁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안 맞는 직업은 아니신데 지금 현재 그 공무원 생활도 본인한테 참 잘 맞으시고 하시는데 어차피 시험 운 자체가 또 내후년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공부를 계속 하시는 게 그래서 대학원을 좀 진학을 하셔갖고 그 시험 준비를 좀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원래 그 사무관 시험이 사실 쉽지는 않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근데 본인한테는 그런 관운은 굉장히 좋습니다. 사실 승진운도 좋으시고요. 그래서 고민하시지 마시고 그 시험을 준비를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종교계통으로 잠깐 뭐 말씀을 또 하셨는데 사실 종교계통으로 관심은 가질 수 있는 사주세요. 원래 본인 사주가 좀 이 활인구명하는 사주시다 보니까 그러니까 내 몸을 불살라서 남한테 빚이 된 어떤 그런 사주세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사주의 격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물론 내 직장을 갖고 있어도 남들한테 뭔가 빚이 됐고 빚과 소금이 되고 싶은 그런 그 욕구가 늘 있으신 분이고 또 종교계통으로 나가서 뭔가 그쪽을 이렇게 정말 그쪽으로 방향 전환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으신데 네, 맞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렇다고 완전히 방향 전환을 하실 분이 못 되십니다. 왜? 내 사주 속에 이렇게 처자식이 멀쩡하게 잘 들어와 있고 관직이 딱 이게 버티고 있는데 사실 이런 걸 다 버리고 종교 생활을 하신다는 게 사실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뭐 그쪽 계통 공부를 뭐 쉽게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 자체는 괜찮죠. 어떤 네. 쪽의 공부든 공부라는 자체는 다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말 그대로 취미 삼아 공부하시는 부분에서는 괜찮을 수 있는데 만약에 이 공부를 통해서 뭔가 내가 돈을 번다거나 네. 뭐 종교계통이라든 역학계통이든 간에 이 공부를 통해서 내가 돈을 만드는 재주는 사실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뭐 물건을 하나 만들어도 잘 만드는 사람이 있고 그 물건을 네, 만드는 물건을 잘 파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제조업하고 유통업이 따로 있잖아요. 이분도 제가 보기에는 공부 자체는 즐기시는 분인데 그 공부가 사실은 그 지식을 갖고 그걸 지식을 팔아서 돈을 만드는 재주는 없으신 분이십니다. 네. 그래서 그쪽 계통은 그냥 취미삼아 공부하시는 것까지는 괜찮으시겠지만 완전히 내 인생에서 뭔가 방향 전환하신다는 건 조금 모험인 것 같고요. 네. 내후년 운이 굉장히 좋으시니까 제가 봤을 때 그때를 대비하셔가지고 지금 공부를 좀 더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말씀처럼 좋은 운이 들어와 있다고 하니까 활용을 잘 하셔서 좋은 일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어떤 고민으로 전화 주셨나요? 예, 남편 사업 문제로 전화 드렸습니다. 네. 지금 옆에 천세훈 선생님 나와 계시는데요. 네. 고민 상담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예, 일로 전화 주셨죠? 네, 저희 남편 사업 문제로 전화를 드렸는데, 네. 지금 많이 좀 힘들어서 네. 어떤가 여쭤보려고요. 네. 일단 남편분 생일부터 먼저 좀 주시겠습니까? 예, 네. 남편은 71년 네. 1월 24일, 네. 예, 오후 6시고요. 네. 예, 저는 73년 네. 3월 14일, 네. 예, 낮 12시입니다. 예, 오늘 어떤 게 이렇게 힘드신 거죠? 예, 제 남편이 네. IT 쪽 사업을 하다가 네. 작년에 외환법 위배로 재판 중에 50억 추징금을 받고 또 집행유예 1년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검찰에서 다시 항소를 해서 네. 원래 판결이 나거든요. 네.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될지 너무 궁금하고 사실 지금 저희가 파산 위기에 있는데 네. 남편이 다시 재기를 할 수 있을지
지금 너무 답답하고 힘들어서 전화를 드리게 됐습니다. 많이 좀 두렵고 힘드시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남편분 사주를 보니까 네. 굉장히 그 신왕하면서도 제왕한 사주입니다. 그러니까 몸도 굉장히 왕하시면서, 그러니까 사주가 왕하고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재운도 굉장히 강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런 사주를 잘 타고나셨는데, 사람 자체가 굉장히 그 두려움격입니다. 어딜 나가도 늘 굉장히 카리스마로 해서 모든 사람들 끌어갈 수 있는 사주시고, 네. 똑똑하신 분이시고, 네. 이 정도 사주의 격이면 이런 분들은 가만히 놀고 있어도 돈이 들어오는 사주입니다, 네. 사실. 그래서 웬만한 그 재벌과 부럽지 않는 지금 사주를 갖고 네, 좋은 나셨는데, 사주네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조금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죠? 네. 근데 제가 보니까 작년에 오히려 더 사실은 안 좋았는데, 예. 작년에 이분이 쏙 될 수 있는 그런 운이셨는데, 혹시 뭐 이렇게 감옥 가시지는 않으셨나요? 아니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러셨어요? 네. 다행이네요. 그게 아니라면 정말 이렇게 네. 천운을 타고 나신 분 같으신데요. 작년에 사실 이분이 굉장히 그런 운이 좀 강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지 않은 것만, 수옥되지 않은 것만 해도 제가 보기엔 정말 우리가 조상이 돌봤다 그러죠. 네. 그래서 조상이 돌보신 분 같으신데, 어쨌거나 올해 가정에서는 사실 이분이 운이 조금 안 좋으신 게 사실 3, 4년 전부터 굉장히 좀 안 좋으셨어요. 그러니까 안 좋으셨다가 지금 올해까지가 사실은 막바지인데, 네. 그 5억이라는 돈도 아니고 뭐 5천만 원도 아니고 50억이면 엄청난 돈이죠, 사실. 그죠? 그래서 파산 위기까지 가셨다고 하시는데, 네. 제가 보기엔 아직 올해 결정이 지금 안 나신 것 때문에 궁금해서 예, 주신 그렇죠. 거죠. 네. 근데 예. 올해 결과가 어떻게 운이 될지 몰라서. 사실 좋은 결과로는 안 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게 항소라고 하셨는데, 네. 사실 작년에 그 받았던 그 추징금보다 사실 더 안 나오면 참 다행이실 것 같으세요. 그래요? 예, 그리고 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어쨌거나 이분은 한 번은 지금 겪고 넘어가야 되는 좀 과정이기는 하신데, 네. 결과적인 부분에서는 어쨌거나 좋은 결과는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어떤 각오를 조금 하고 계셨으면 일단 좋겠고요. 네. 근데 원체 이렇게 사주의 그릇이 굉장히 크신 분입니다, 이분이, 남편분이. 네. 그래서 사실 이런 가정이 없다면 이분 사주가 굉장히 거만할 수도 있고 오만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일찍 너무 좋은 운들이 빨리 왔기 때문에 이분이 그래도 이렇게 젊은 나이에 한번 이런 과정을 거치시는 게 제가 봤을 때 오히려 다행인 것 같고요. 네. 뭐 5, 60대에 이런 과정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럴 땐 정말 재기가 불가능하신 분입니다. 근데 내년 운부터 다시 이분이 굉장히 좀 활기차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운이 들어와 있어요. 아, 그런가요? 네, 그렇다 보니까 재기하시는 데는 문제가 안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돈 문제 같은 경우는 단번에 해결이 좀 안 되겠죠, 그죠? 지금 네. 추징금 자체가 굉장히 큰 것 같은데, 이런 문제는 또 본인이 활동을 하시다 보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고요. 원래 이 사주가 부모 유산이 많아서 뭐 아버지 뭐 기업을 물려받아서 하시는 분 같지는 않으세요. 네. 원래 부모덕이 좀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원래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설령 지금 다 잃으셔도 이분 같은 경우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어떤 그런 그릇이 되시는 분입니다. 네. 네, 그리고 제가 그 시골에서 저는 자랐는데, 네. 우리가 풀을 베어보면 풀잎에서 은은한 향이 나요. 네, 맞아요. 네, 근데 그 향이 사실은 그 풀잎의 상처에서 나는 향입니다. 우리 인생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네. 좀 아프고 상처가 좀 있고 시련과 좌절과 좀 아픔이 있었던 분들은 그걸 잘 이겨내고 났을 때 정말 더 그 삶이 사실은 좀 빛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과정이 오히려 제가 보기엔 이분 어떤 길게 봤을 때, 인생에서 길게 봤을 때 어떻게 보면 더 좋은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그런 과정 같으니까요. 부인께서 많이 용기를 좀 주셔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재기를 할 수 있다고 하니까 희망을 잃지 마시고 노력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 저희 상담 전화 받고 있는데요. 아래로 나가고 있는 ARS 전화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어떤 일로 전화 주셨나요? 아, 네. 제가 요즘 들어 딸애하고 자꾸 마찰이 생겨서 네. 상담을 좀 받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선생님 상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천세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딸애가 어떻게 힘들게 하시는지 좀 예. 들어볼게요. 먼저 그 따님 사주 좀 주시고요. 네네. 우리 어머니 사주 좀 불러주시겠습니까? 예, 그 딸은 네. 96년 네. 11월 16일 밤 9시 네. 음력으로요. 네. 그리고 저는 또 음력으로 62년 1월 13일 네. 새벽 4시에 태어났습니다. 네. 지금 한창 네. 사춘기 때네요, 그죠? 네. 네. 뭐 아들이고 딸이고 간에 이 사춘기 때는 엄마들이 굉장히 좀 힘들어 하세요, 다들. 예, 어떤- 맞아요. 어떤 부분이 그렇게 힘드신지 한번 간단하게 좀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 네. 저는 지금 일식집을 운영하면서 네. 딸이랑 둘이 살고 있는데요. 네. 남편은 그 이스나마나하고 또 이스나마나한 사람이라 좀 결거 중이고요. 네. 평생 덕이 안 되는 사람이라 그냥 없는 셈 치고 네. 살면서 그 딸 하나만 바라보고 네. 그렇게 살았는데 그 하나뿐인 딸이 요즘 자꾸 속상하게 해서 아, 네. 예, 무슨 이유인지 몰라가지고 도대체 왜 그러는지 물어보고 네. 또 그러면 또 몰라도 된다 그러고 혼자 우는 것 같기도 하고 도대체 너무 답답하고 네. 속상하고 그래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평상시에 이렇게 대화는 좀 많이 하시는 편이세요? 그 따님이랑? 저는 뭐 나름대로 대화한다고 네. 하고 있거든요. 네. 예, 많이 했었는데 그럼 요 근래에 와서 지금 이렇게 대화가 지금 끊어지신 건가요? 네네. 네. 네. 일단 그 우리 어머니 사주랑 따님 사주를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 어머니 사주를 이렇게 보니까 그 사실 남편 자리는 조금 안 좋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 남편이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으신데, 네. 근데 본인의 원체 능력이 좋으시고 그 여장부 기질을 좀 타고나신 분이라서 제가 보기엔 이제 그 사업가 기질도 굉장히 좋으세요. 우리 엄마 같은 경우는. 그래서 아까 무슨 일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무슨 일 하신다 그러셨어요? 아, 저 지금 일식집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요? 네. 뭐 일식집 잘 맞으시네요. 예, 일은 재밌어요. 네. 예, 사주에 재우는 좋으셔갖고 돈은 좀 잘 벌 수 있는 사주신데 네. 뭐 그 남편 운 자체는 사실 조금 안 좋습니다. 그래서 네. 남편한테 크게 기대하고 사는 사주는 일단 아니세요. 그래서 지금처럼 사시는 것도 괜찮으신 방법이고, 네네. 근데 그렇다고 뭐 이혼을 하신다거나 또 재혼을 하신다거나 사실 그런 사주는 또 아니에요, 이분 사주가. 아, 그래서 그래요? 그냥 평생을 지금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약간 반복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 이혼을 하면 안 되겠네요. 네, 그래서 예. 근데 이제 자식운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자식이 전에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 남편 자리에 자식이 만약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그 자식을 그냥 남편처럼 대하고 사는 그 엄마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게 뭐 딸이 됐든 아들이 됐든 네, 간에. 맞아요. 그리고 이제 그 자식이 또 약간 부부 사이를 좀 갈라놓는 그런 자식들도 사실 좀 있습니다. 그 본인의 어떤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지금 우리 어머니 사주를 봤을 때도 그 자식이 나는 그 시점부터 부부 사이가 조금 멀어지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런 네. 것 같아요. 네, 그걸 뭐 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사주도 있다는 거 좀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고. 근데 우리 이 따님을 제가 보기엔 굉장히 좀 귀하게 얻으신 것 같으세요. 예, 예. 네, 어, 몇 번 네. 제가 보기엔 자연유산도 좀 많이 하셨던 분 같은데, 예, 예. 네. 왜냐하면 이 자식 자리가 또 약간 이렇게 인묘되어 있다 보니까 묘로 들어가 있다는 얘기는 많이 이렇게 죽는다는 얘기도 돼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뭐 자연유산이 좀 많을 수 있죠. 이런 분, 여자분 사주가 이렇게 되면. 그래서 조금 귀하게 얻은 자식은 제가 알겠는데 지금 이의 사주에 사실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지금 있냐면 그 우리 딸의 사주 굉장히 극신약한 사주입니다. 우리가 이제 신강한 사주도 있고 신약한 사주도 있고 이렇게 극신약한 사주도 있는데 극신약이랑은 말 그대로 정말 극하게 신약하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는 그 여자 사주가 너무 이렇게 강하면 오히려 안 좋게 봤어요. 네. 왜냐면 옛날에 여자들이 뭐 이렇게 집에서 살림만 하고 네, 이렇게 맞아요. 활동하는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좀 신약해 줘야지 또 너무 이렇게 자기 소리가 높지 않고 강하지 않아서 잘 산다고 했는데 사실 네. 요즘 시대가 많이 바뀌었죠. 바뀌어서 그 여자분들이 조금 더 강해줘야지만이 활동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시고 또 많은 경쟁자들 속에서 내가 뭐 똑같이 배우잖아요. 우리 요즘 여자분들을 그죠? 똑같이 배우시고 뭐 사회에 나가서 진출하는 것도 똑같이 진출을 하면은 그 경쟁상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사주들은 사실 약간 신강한 사주가 사실은 좋습니다. 지금 시대에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네. 우리 따님 사주가 굉장히 극신약한 사주거든요. 아, 그런가요? 그래서 이제 요런 애들 특징이 뭐냐 하면
굉장히 두려움이 좀 많아요. 그래서 어. 매사가 좀 의욕적이지를 못하고 좀 당당하지 못한 점이 사실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아까 제가 그 대화를 좀 많이 하셨냐고 물어본 게, 예. 이런 애들 특징이 사실 대화도 자주 이렇게 안 하다 보면은 아예 말문을 닫아버리는 애들도 있고, 근데 예. 뭐, 올해가 아닌 뭐 작년까지 그렇게 지금 대화를 좀 하셨다고 하셨어요. 그죠? 대화라는 게 네. 이제 뭐 제가 말이 더 많은 경우죠. 그렇죠. 예. 예, 어머니는 굉장히 활동한, 예. 활발한 사주시다 보니까 어머니가 말씀 많이 하신 것 같으세요. 예. 그래도 귀하게 얻은 자식이니까 얼마나 또 이뻤겠습니까. 그죠? 예. 근데 지금 우리 따님 사주는 어쨌거나 극신약한 사주가 돼서 어디 나가서 내가 당당하게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성격의 소유자가 좀 못 돼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얘 사주가 지금 이성운이 들어와 있어요. 이성운이 들어와 있는데 예. 어떤 정상적인 이성운이 사실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조금 조심스러운데 네. 우리가 이제 보통 여자 사주에서 이성운이 들어오면, 그러니까 나이가 차서 결혼하는 시기에 이성운이 들어오게 되면 그의 결혼을 한다거나 이렇게 이성운하고 이렇게 합해서 들어오는, 합이라는 글자에서 화합이 되는 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성운하고 이게 화합이 되는 운이 들어오게 되면 보통 결혼을 한다든가 뭐 자식을 낳는다든가 이제 이런 경우가 생겨요. 근데 그건 참 좋은 경우죠. 예. 근데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아직은 나이가 어린애잖아요. 예. 그죠? 어린애가 이렇게 일찍 이성운과 이렇게 합의되는 어떤 운이 들어와 버리면 조금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어머니. 안 좋은 일이라는 게 뭐, 그런 간단한 문제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요즘 그 성폭력이라든가 뭐 이런 문제가 사실은 굉장히 많이 사회에 나오는 부분인데, 특히 따님 가진 그 부모님들은 이런 걸 굉장히 좀 유념해서 잘 살피셔야 되거든요, 사실은. 근데 맞습니다. 지금 얘 사주가 지금 이 시기, 그러니까 7살에서 17살까지가 얘가 사실 그런 운이 들어와 있어요. 근데 작년부터 예. 이제 그걸 다시 우리가 세 운으로 나눠서 봤을 때, 한 해 한 해 운으로 다시 봤을 때 사실 얘가 작년부터 이성운이 들어와 있어요. 근데 친구 따라 같이 들어온 이성이다 보니까 친구 소개로 만나는 어떤 이성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게 단순히 그냥 친구 관계가 아니라, 네. 요즘 많이 이렇게 뭐 TV에도 나오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그런 성폭력에 관련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그런 문제일 거라는 생각이 제가 들거든요. 그래서 얘가 아까 자꾸 울기만 하고 말을 안 한다고 네네, 말을 안 했었죠. 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엄마한테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없는 부분도 되지만, 그리고 아까 말한 그 신약한, 너무 극신약한 사주다 네네. 보니까 뭔가 엄마하고 대화에 물꼬를 트는 게 굉장히 사실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어머니가 조금 네. 대화를 이렇게 유도를 하셔갖고, 네네. 제가 봤을 때 분명히 그런 문제일 겁니다. 이성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네네. 어머니가 조금만 이렇게 좀 살피시면서 대화를 자꾸 풀어내서 얘기를 하다 보면 문제점을 좀 발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대화를 좀 많이 좀 해보시라는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고, 네네. 예, 이 역학에서 지금 1984년도부터는 우리가 사실 하원갑자 시대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하원갑자 시대라는 거는 말 그대로 그 음의 시대거든요. 사실 우리 음양의 그 어떤 기운 중에서 양의 기운이 사실 위에 올라가 있는 시대가 사실 상원갑자 시대고요. 이 음의 기운이 올라와 있는 시대가 지금 하원갑자라고 보면 되는데, 사실 지금 우리 시대가 이 하원갑자 속에 있다 보니까 그 옛날에 표면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의 문제들이 지금은 굉장히 표면화가 많이 되어 있고요. 특히 이런 성에 관련된 문제들이 옛날에 굉장히 숨겨져 있었던 부분들인데 지금 사실 굉장히 많이 노출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시대부터 사실 1984년도부터 그 여자들의 시대였었습니다. 그 음이라는 건 말 그대로 여자를 뜻하는 글자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음의 기운이 더 이렇게 상위가 되어 있다는 얘기는 말 그대로 여성이 더 상위가 되어 있다는 얘기도 돼요. 네. 그래서 뭐 옛날엔 보통 남자들이 이렇게 나가서 일을 하시고 이제 돈을 벌어주는 돈으로 여자들 분들이 살림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요즘 사실 이게 음의 시대다 보니까 여자분들이 사실 더 활기를 더 많이 치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능력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은 참 좋은 부분인데, 모든 여건이 사실 여자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준 어떤 사회적인 환경도 참 많고, 그런 것들은 참 좋은 부분인데, 이제 옛날에 뭔가 숨겨져 있고, 숨어져 있었던 그런 것들이, 사실 자꾸 표면화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까 말한 지금 우리 이 딸처럼,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사실 알려지지 않지만 굉장히 사실은 많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따님 같은 경우가 또 생기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겉으로만 대화를 해서 사실 우리 자식들을 사실 다 알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네, 그래서 맞습니다. 가끔 이런 걸 좀 참고를 하셔갖고 미리 좀 운을 좀 보시고요. 예. 지금 얘 같은 경우도 지금 이 시기가 사실은 그런 남자운, 이성운이 들어와 있다 보니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지금 사주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네네. 부모님이 사실 이런 과정을 모르게 된다면 네. 뭐 이제 정말 깊이 있는 대화가 안 이루어지게 되면 정말 이런 극신약한 사주들은 극단적인 방법을 택할 수도 있어요, 애들이. 네, 그래서 요즘은 애들이 자살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더 큰 화를 막기 위해서라도 우리 부모님들, 특히 이 딸 가진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요, 항상 살피셔야 되고 또 지금 제가 말한 이런 운을 읽을 수 있는 분한테 가서 좀 이렇게 상담도 좀 받아보시고 네. 우리 애가 언제쯤 이런 문제가 생길지, 뭐 생길 수 있는지, 뭐 안 생기면 다행이겠지만 생길 수 있는 확률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항상 좀 참고하셔갖고 미리미리 좀 대비를 좀 하시고 애들이랑 항상 대화를 좀 많이 하시고 특히 딸 가진 부모는 좀 더 그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시대가 좀 그렇게 돼 있고 또 노출도 심하고 여자애들이 요즘은 그렇잖아요. 학생들도.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좀 불순한 네. 사람들이 어떤 그런 타겟이 되기 때문에 네. 특히 딸 가진 부모님들은 좀 생각을 좀 많이 하시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네, 자녀와 대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자녀와의 갈등을 푸는 고리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러브캠퍼스 민동범 선생님과 열애장명원 천세원 선생님과 함께한 TV 멘토링 톡톡. 오늘도 다양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앞으로도 어떤 고민이든지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래에 ARS로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상담을 통해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TV 멘토링 톡톡과 함께 해주시면 저희가 여러분들의 희망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늦은 밤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